정도에서 그 숙제를 다 해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숙제를 잘하고 한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학교 대표로 그 글쓰기 대회에 내보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짝꿍이 딱 한 편 써왔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제 짝 글을 굉장히 잘 써와서 걔가 학교 대표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나도 진짜 약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그동안 잔소리 응원 메시지 대신 전달해드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 응원의 메시지들도 모두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다른 유튜브들도 시청을 하잖아요. 근데 구독자분들을 애칭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이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낯뜨거운 말들을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민망하고. 그래서 우리 초초반 구독자분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잔소리 응원 메시지 그 프로젝트 다음으로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새로 시작을 해볼 것은요. 이름하여 무엇이든 팁입니다. 나만의 팁을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공부시키는 것도 좋고요. 육아나 어떤 살림이나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것이라든지 어떤 것든 좀 나만의 팁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다면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요, 제가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요, 초등 6년 글쓰기 로드맵이라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 일기 쓰기 영상, 색종이 글쓰기로 문단 개념 파악하는 것, 그리고 글쓰기 놀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요청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독후감, 독서록,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어떤 그릇이 있다면, 내 경험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일기고, 내가 읽은 어떤 책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 독후감, 독서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기도 힘들어하지만은요. 독후감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또 독후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을 진짜 잘 쓰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이제 독후 활동을 꼭 해야 하는가에서는 먼저 모든 책을 다 독후 활동을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어떤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한다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독후 활동을 하기 싫어서 책을 안 읽는다라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독후감을 써보는 거고요. 내가 읽은 책의 제목만 이렇게 쭉 써서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 가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으로 기록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쭉 포트폴리오로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성취감이나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책의 제목을 적고 한 줄 쓰기를 하는 식으로 독서록을 만들어 가다가 중간중간에 독후감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후감을 잘 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제 밑줄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글을 쓰세요. 독후감을 쓰세요. 독서록을 쓰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왜냐면 책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기도 힘든데 집중해서 읽었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은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그림책이거나 좀 얇은 책일 때는 괜찮은데 책이 두꺼워지거나 좀 글밥이 많아지거나 하면 더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책을 읽을 때 밑줄을 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밑줄 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에 한번 밑줄을 치라는 겁니다. 이게 밑줄을 친다라는 것이 진짜 막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책을 읽는 거, 이렇게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기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거랑 정말 밑줄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앉아서 책을 읽는 거랑 이 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더 집중해서 읽게 된다라는
그 효과랑요. 이제 다 읽고 나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상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왜 밑줄 쳤었지? 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만 모아도 굉장히 훌륭한 독후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적고 왜 내가 밑줄을 쳤는가? 이 밑줄 친 부분의 5가지 정도를 뽑아내서 그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블로그에 북 리뷰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책을 읽고 나서 올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밑줄을 치면서 읽고 그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글 한 편의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지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밑줄 독서를 할 때는 내측으로 해야 되겠죠.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요. 글이 좀 술술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냥 독후감을 쓰세요 하는 것과 이 책에서 나온 주인공 누구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와닿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물 자체도 다릅니다. 그냥 독후감을 쓰세요 하면 정말 막막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누구한테 편지를 쓰세요 하면은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역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고 독후감을 쓰세요 라고 했던 거랑 주인공인 제제에게 편지를 쓰세요 라는 느낌이 전혀 달라가지고 제제에게 편지를 썼던 그 독후감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읽으면서 스스로도 잘 썼는데 막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또는 이 책을 제 친구에게 추천하는 그 편지를 쓰는 것. 앞에서 밑줄 독서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친구 서윤이에게 서윤아 내가 무슨 책을 읽었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소개를 해줄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를 보고 나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어. 이런 식으로 그게 모아지면은 또 글 한 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는요. 다양한 형식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그 관련된 걸로 퀴즈 문제 만들기. 책을 읽고 나서 만화 형식으로 독후감 쓰기, 주인공을 인터뷰하는 글 쓰기,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글을 쓴다. 그 이전 단계로 책을 읽고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만든다의 목표를 조금 더 이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으로 가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글이지만 좀 완성된 한 편의 글 느낌으로 가는 데에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요, 이 책의 어떤 종류, 장르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크게 이제 문학 종류의 책, 어떤 비문학 종류의 책이 있죠. 이 문학 종류의 책은 어떤 줄거리가 있고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어나가는 것이고요. 비문학 종류의 책은 지식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 종류의 책은 그게 인물, 사건,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장소의 이동이나 어떤 시간의 이동, 사건의 이동에 따라 한번 쓰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쓰기 힘들다면은 어떤 칸을 마련해 두고 사건이 어떤 것들이 펼쳐졌는지를 한번 채워보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비문학 종류의 책,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게 된 종류의 그런 책은요. 이제 KWL이라고 읽기 전략이 있어요. K는 What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 W는 What I want,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고 싶은 것, 새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어요. 그 다음에 L은 What I learned,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거를 적습니다. K랑 W는 책을 읽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룡에 대한 책을 읽는다.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고요. 그래서 이것도 칸을 마련해 놓고 쓰는 식으로 하고, 칸을 마련해 놓고 쓰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합하면 글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2가지의 느낌,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5번째는요. 틀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내용을 쓸지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서론이죠. 본론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거기 줄거리에는 인물, 누가, 배경, 언제, 어디에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구절, 밑줄 독서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몇 개 써보자. 그 다음에 이
이걸 읽으면서 생각나는 내 경험을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나였으면은 내가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써보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나서 책을 읽는다면 책을 읽으면서 나 이거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글을 쓸 때도 더 막막하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문학 종류의 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KWL처럼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새로 알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이었고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독서록을 이제 간다라는 거를 한번 그 틀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몰입한 경험.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뭐 써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느 한순간 몰입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확 해냈을 때 실력이 확 느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것에 가장 좋은 거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중학교의 첫 여름방학 숙제로 20권 정도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나서 독서록을 써오는 것을 숙제로 내주셨어요. 책의 리스트를 주면서. 그래서 전교에서 그 숙제를 다 해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왜 또 더 열심히 했냐면 이제 거기에서 제일 숙제를 잘하고 한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학교 대표로 그 글쓰기 대회에 내보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짝꿍이 딱 한 편 써왔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교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숙제를 해온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그 제 글을 굉장히 잘 써와서 걔가 학교 대표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나는 진짜 약간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2학년 때도 역시 또 리스트를 주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대표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게 매년 이제 열리는 대회였거든요. 저는 항상 시키는 걸 되게 성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역시 모든 책을 다 읽고 글을 썼고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뽑혔어요. 거기에서도 무슨 장려상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리스트 책을 쫙 줬었는데 그걸 다 읽고 독서록을 쓴 사람이 진짜 전교에서 또 하나뿐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표를 뽑는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또 책을 읽고 리스트를 주고 거기에서 같이 논술식으로 글을 쓰는 대회였는데 2학년 때였는데 저는 이과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뽑혔대요. 그래서 교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사실 이과생을 학교 대표로 내보내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 근데 네가 이제 글 쓴 결과를 봤을 때는 가장 잘 썼기 때문에 한번 믿고 내보내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갔는데 금상을 받은 거예요. 아예 학교에서 후보 대표로조차 뽑히지 않았다가 이 몰입하면서 책을 읽고 쓰고 했던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프로젝트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의 하나로도 어떤 독서록 또는 일기 이렇게 몰입식으로 몇 편을 쫙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고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그 전에 댓글로 쭉 달았던 거 계속해서 그 리스트업 해가지고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